네, 안녕하세요. 자덕수 필사입니다. 2024년 3월 25일 오후 12시가 되었습니다. 오늘 날씨가 비 예보가 꽤 있나 보더라고요. 오후에 거의 뭐 전국적인 비 소식 같던데 여기도 하늘이 꾸물꾸물해지고 비가 쏟아질 듯한 그런 날씨고 바람이 꽤 많이 불고 있습니다. 3일간의 휴일을 얻어서 마음껏 걸으면서 산을 느끼고 자연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이 되어서 아주 감사할 따름입니다. 제가 2017년에 첫 책을 펴고 그 후에 원고를 몇 권 썼었는데 그 원고 중에 하나가 바로 명작인 오즈의 마법사. 오즈의 마법사는 동화책이 아니죠. 동화책이면서도 어른들에게도 꿈과 희망과 그리고 동심으로 다시 돌아가게 해주는 멋진 책이죠. 그 오즈의 마법사의 그 내용들을 제 생각과 제 문제의식을 넣어서 만든 작품을 출판사에 보냈던 적이 있습니다. 물론 채택은 되지 않았지만 그 아이디어가 지금도 아쉽고 또 아쉬운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그 오즈의 마법사의 줄거리는 대충 다들 알고 계실 테니 그 내용을 바탕으로 오늘은 맨발 걷기와 오즈의 마법사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을 연결시켜서 제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맨발 걷기 하시는 시간 동안 들으셔도 되고 편안한 시간대에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즈의 마법사에 보면 도로시가 텍사스의 외딴 집에서 할머니 할아버지가 외출하시고 난 뒤 혼자 지내고 있을 때 강아지 토토와 함께 엄청난 회오리 바람을 만나서 허리케인을 만나서 집이 먼 세계로 날아가 버리죠. 그렇게 도착한 오즈의 나라에서 도로시는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을 만나게 되죠. 그러다 한 착한 요정을 만나서 다시 도로시 네가 살던 텍사스라는 곳으로 돌아가려면 오즈의 마법사를 만나서 그에게 소원을 빌면 도와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을 듣고 도로시는 토토와 함께 얼마나 먼지도 모를 그 오즈의 마법사가 사는 성을 향해 떠나게 되죠. 거기에서 만나는 세 명의 친구들이 바로 허수아비 그리고 사자 그리고 양철 나무꾼입니다. 네, 그들과의 만남도 재미있지만 그들이 도로시를 만나는 과정에서 도로시가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오즈의 마법사를 만나러 가는 것처럼 그 세 명의 친구들 또한 그러면 나도 오즈의 마법사를 만나면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을까? 라는 한 가닥 기대를 가지고 도로시와 함께 오즈의 마법사를 만나러 먼 길을 떠나게 됩니다. 이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의 핵심은 바로 이 세 명의 친구 그리고 도로시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현대 사회를 살아가면서 온갖 문명의 이기와 그리고 물질 만능주의에 빠져 살다 보니 기막힌 부정적인 현상들 그리고 부작용이 굉장히 많이 돌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이 거대 문명 사회가 내일이라도 당장 지구 종말이 오지 않을까 할 정도로 엄청난 부작용과 어려움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물질적인 부분은 차치하고서라도 저는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찾고 싶은데 그것은 바로 우리 인간 자체입니다. 우리의 정신, 우리의 마음, 그리고 우리의 언어, 인간이 걸어가야 할 길이 도대체 어디인지 그 본연의 길을 잃고 헤매고 또 헤매고 망설이고
힘들어하는 모습이 이 현대 문명에서 비춰진 우리의 지금 자화상인 것 같습니다. 이 많은 부작용들이 어디서 올까라고 생각을 해볼 때 저는 100%는 아니겠지만 지금 우리들이 겪고 있는 이 디지털 문명, 이 스마트폰, 컴퓨터, 그리고 태블릿 PC로 통하는 이 디지털 문명이 우리 인간들에게 던지고 있는 이 사악한 부작용은 생각보다 가히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변을 돌아봐도 이 디지털 문명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인생을 통째로 갈아버리듯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이건 한 해, 두 해의 일이 아니고 스마트폰이 보급되기 시작한 이후부터 매년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었고, 가정에서도 학교에서도 회사에서도 전 지구적인 문제가 지금 되어가고 있습니다. 다시 얘기를 돌아가서 도로시와 첫 번째 만났던 허수아비는 도로시에게 자신은 밀집으로 만든 허수아비라 머리에 뇌가 없다고 합니다. 뇌가 없다는 것은 생각하는 능력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오즈의 마법사를 만나며 생각할 수 있는 뇌를 머리에 장착하고 싶다고 얘기를 하며 떠나게 되죠, 같이. 그리고 그 다음에 만난 겁쟁이 사자, 벌벌 떨면서 움츠리는 겁쟁이 사자는 도로시에게 나는 밀림의 왕으로 지칭되는 사자이지만 보다시피 나는 너무나 겁쟁이고 너무나 벌벌 떨면서 생쥐 앞에서도 벌벌 떠는 그런 겁 많은 사자에 불과하다. 만약 오즈의 마법사를 만나서 내가 소원을 빌 수 있다면 나에게 용기를, 내가 잃어버린 용기를 얻을 수 있도록 오즈의 마법사에게 요청하고 싶다 라고 얘기하면서 도로시와 합류하죠. 그리고 세 번째 만난 깡통으로 만든 양철 나무꾼은 도로시에게 이런 부탁을 하죠. 나는 깡통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나는 심장이 없다. 심장이 없기 때문에 여기 살면서 사람들과 교류할 수도 없고 공감할 수도 없고 나는 감정이 없어서 너무 메말라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 오즈의 마법사를 만나서 내가 소원을 빌 수 있다면 나에게 심장을 달라고 나는 요청을 하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죠. 이렇게 세 사람은 도로시와 함께 길을 떠납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드린 그 세 사람뿐만 아니고 도로시 또한 오즈의 마법사에게 요청하고 싶은 게 있다고 했죠. 그것은 바로 집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을 알려달라고 요청하러 가는 길이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도로시가 집으로 돌아가고 싶어하는 그 길은 어쩌면 영화 집으로처럼 우리 인간 본연의 집,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따뜻한 인간성을 잃어버린 이 지구촌에 사는 이 현대 문명의 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 다시 돌아가야 할 우리가 가장 이상적으로 꿈꾸고 있는 집이 아닐까. 가장 따뜻하고 가장 화목하고 서로가 서로를 위해주고 지켜줄 수 있는 그런 상징적인 집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그런 의미에서 저는 도로시의 집으로가 또 하나의 과제가 된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야기는 오즈의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오즈의 마법사를 만나 오즈의 마법사의 임기응변으로 허수아비에게는 생각할 수 있는 뇌를 주고, 그리고 사자에게는 용감한 심장을 주고, 양철 나무꾼에게는 심장을 주고, 그리고 도로시는 다시 고향인 캔사스로 돌아가는 그런 선물을 안겨주죠. 그렇게 이 오즈의 마법사는 끝이 나죠. 근데 이 속에서 저는 우리 현대인들이 앞서 말씀드린 이 문명의 이기를 너무 누리다 보니 잃어버리는 것들에 대해서 경종을 울리고 싶어 그 책을 썼었고,
지금 이 유튜브 영상에서 처음으로 그 내용을 밝히는 것입니다. 호수아비가 잃어버린 생각하는 능력. 니콜라스 카라는 작가가 쓴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책은 유명한 베스트셀러가 된 책입니다. 신경과학적으로 그리고 정신의학적으로 우리가 스마트폰, 디지털 문명이 발달한 이후 얼마나 더 이상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 되었는지에 대한 경각심을 울리는 책입니다. 더 이상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 그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 저는 스마트폰이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그 중심에 서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사자의 용기 없음, 이 용기 없음은 바로 개척 정신이 없고 더 이상 도전하지 않고 웅크린 채 그 자리에 머무는 사람들을 말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더 이상 도전도 모험도 허용하지 않는 이 혹독한 세상에서 그 자리에 머무는 것조차도 버겁다고 하는 세상임에는 틀림없습니다. 그 어떤 세대보다 힘든 시기를 살아가고 있는 그 시기, 그 세대가 바로 지금의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20대 그리고 30대 젊은 층이라고 하죠. 10대 학생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살인적인 학업에 떠밀려서 친구다운 친구 한번 사귀어보지 못하고 자신의 생각을 펼쳐보는 그런 기회조차 못 가지고 있죠. 그리고 양철 나무꾼의 따뜻한 심장, 공감할 수 있고 배려할 수 있고 격려해 줄 수 있고 칭찬해 줄 수 있는 여유와 그리고 그런 마음 자체가 거세되어 버린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현대 문명이 디지털 문명을 포함해서 우리에게 던져주고 간 엄청난 파장과 부작용과 그리고 아픔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 결론은 맨발 걷기를 통해서 앞서 얘기한 호수아비의 생각할 수 없는 그 뇌를 우리는 맨발 걷기를 통해서 충분히 얻을 수가 있습니다. 맨발 걷기를 통해서 자신을 돌아보고 사색을 하고 그리고 가장 큰 장점인 나를 차분히 내려놓고 불필요한 정보와 지식이 아닌 나 자신과 온전히 마주하고 지난 과거를 돌아보고 현재를 응시하고 미래를 새롭게 설계해 보려는 그런 시도는 혼자 조용히 맨발 걷기를 통해서 그런 잃어버린 사고의 시간을 되찾는 그곳에서부터 그 시작은 돌아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맨발 걷기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사자의 용기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중요한 이 사자의 용기는 맨발 걷기를 통해서 한겨울 혹독한 환경을 겪어냈다면 맨발 걷기를 통해서 나는 뭐든 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과 자신의 주체성을 다시 한번 확립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고 맨발 걷기 시간을 통해서 무너진 내 몸과 마음을 추스리며 다시 한번 도전과 모험이라는 새로운 역경과 그 시간 앞에 마주설 수 있는 힘과 동기가 생겨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맨발 걷기는 사자가 찾고 있는 용기, 그 용기는 모험과 도전을 향해 다시 나아갈 수 있는 귀중한 기폭제가 되듯이 맨발 걷기는 그 중요한 시간이 되어 줄 것입니다. 그리고 끝으로 양철 나무꾼이 바라던 그 심장은 바로 따뜻한 마음과 인간성 그리고 배려와 관심이죠. 맨발 걷기를 통해서 제가 느끼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는 맨발로 걸을수록 더 마음이 따뜻해지고 더 관대해지고 더 유연해지고 있다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맨발 걷기가 어떤 기전으로 어떤 원리로 사람의 마음을 따뜻하게 어루만지고
편안하게 만들고 그리고 미소 짓게 하는지는 저는 지금으로서 정확한 말씀을 드릴 수 없지만 제가 걸어본 결과 그리고 주변 사람들의 그런 증언을 바탕으로 봤을 때 또 자연을 접하는 이 흙이라는 생태, 이 대지의 어머니를 통해서 만나는 이 시간이 우리 인간 본연의 인간성, 따뜻한 마음을 다시 되찾게 하는 신비한 힘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맨발로 걸으면서 퍼센테이지로 봤을 때 100%로 봤을 때 용기를 40% 얻는 것 같고 그리고 따뜻한 마음을 30% 그리고 생각하는 힘을 30% 해서 총 100%를 얻는 것 같습니다. 맨발 걷기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점을 오늘은 오주의 마법사의 그 스토리를 대입해서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오늘 오후부터 비가 꽤 올 것 같습니다. 전국 어디에 계시든 오늘 비가 온다면 맨발 걷기 가장 이상적인, 최근에 비가 안 왔었는데 이상적인 시간입니다. 이 비 속에 우산을 쓰시고 우비를 입으시고 반드시 맨발로 질척거리는 이 빗속을 걷는 자유로움을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말할 수 없이 행복함과 편안함을 느끼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